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중간 광고가 나간 모양이죠. 요새 중간 광고가 이상한 게 나간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 보면은 JMS가 나온다든 등 신천지가 나온다든 등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광고를 좀 막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런 글쎄요. 예. 유튜브가 참 미쳤군요. 예, 미쳐도 뭐 한참 미친 것 같네요. JMS 같은 그런 강간범 집단을 광고를 하고 신천지 같은 그런 사교 집단을 광고하다니 돈에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 같습니다. 예, 덕분에 저 같은 사람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 광고가 뭐가 들어가는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참, 이거 참 뭐 설정을 좀 바꾸든지 해서 이런 광고가 못 나가게 해야지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예.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분 지나고 있고요. 예. 엄상필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단군일에 이런 가족이 없었다. 예. 단군일에 이런 대통령이 없었다라고 하시는 개동님도 계셨고요. 로사리아님께서는 국가가 왜 이리도 무능한지, 왜 보고부만 있는지, 쓰레기 똥차들이 도로를 교통법규 무시하고 난폭 운전하는데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왜, 그렇습니다. 예. 답답하죠. 예. 파란대무님께서는 JMS 광고 나와서 시겁하셨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오늘은 중간 광고 나온 지 좀 됐다라고 하셨고요. 신천지 광고 나왔다는 분도 계시네요. 참. 아찔하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 비해서 두 번째 주제는 약간 신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의 뚝심, 대의원제 개혁 관철시켰다입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죠. 사실 많은 분들이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이 혁신안, 개혁안이 왜 실행이 되지 않는가라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이 김은경 혁신위원회 혁신안이 상당히 괜찮은 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라면 반드시 이 개혁안을 좀 통과시켜 줄 것으로 믿고 있다. 근데 왜 아직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런 불만들이 좀 많으셨어요. 이재명 대표도 그게 적잖이 부담이 됐던 모양입니다. 밀린 숙제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대의원제 개혁을 관철시켰다고 하네요. 관철이 됐습니다. 이제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만 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합의가 끝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7일에 공식적으로 처리가 될 것 같고요. 당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27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월요일 날, 모레죠. 모레 열린다고 하는데 그날 일단 이 대의원제 개혁안이 일단 통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7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또
어깃장을 놓을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됩니다. 하지만 좀 지켜보죠. 누가 과연 어깃장을 놓는지 꼭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김은경 혁신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김은경 혁신안은요, 공직윤리 위반자를 공천에서 배제한다라든지 3선 이상 공천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페널티를 줘야 한다.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서 계속 나온 사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인의, 정치 신인의 출마라든지 이런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약간의 페널티, 그러니까 약간 한마디로 페널티라기보다는 핸디캡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페널티라고 하니까 좀 말이 어감이 그런데 사실은 3선 이상 공천한 사람한테는 핸디캡을 주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들 중에 탈락하는 비율을 좀 상향시켜야 한다. 그래서 정치 신인들한테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을 김은경 혁신안에서 제출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걸 보고 떠오르는 분이 딱 한 분 계셨어요. 아,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안이 나왔구나. 솔직히 말하자면요, 노웅래 의원이에요. 노웅래 의원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답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준다면, 좀 더 개혁적으로 활동해 준다면 정말 좋을 텐데 어쩜 저렇게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일까? 어쩜 저렇게 개혁과는 좀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일까라고 답답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뭐 꼭 노웅래 의원을 꼭 집어서 이 혁신안이 나온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하튼 현실에 너무 지나치게 안주하고 자기 지역구는 여기는 아무도 못 건드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안전빵으로 살고 있는 그런 의원들이 계시죠. 그런 의원들은 사실 민주당의 전체적인 지지율을 깎아먹는 암적 존재라고 해도 사실 과언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부분. 그래서 3선 이상 공천자들한테는 페널티가 아니라 뭐 핸디캡 이런 걸 주자. 뭐 이런 혁신안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당 대표를 선출할 때에 대의원 대신에 당원과 여론조사, 당원 70, 여론조사 30 이렇게 포함시키자라는 안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제일 핵심적인 것이 대의원 직선제 부분입니다. 대의원제를 개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의원제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의원 직선제와 대의원들의 비중을 축소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대의원 한 명의 표 가치가 일반 권리당원 80명에 달할 정도라고 하죠. 권리당원 80명 정도의 표 가치가 대의원 한 명의 표 가치. 그러다 보니까 대의원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돈봉투가 난무하게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대의원을 당협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지명한다라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다. 대의원 같은 경우는 당원들이 직접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되게 타당한 거죠. 아무리 대의원이라고 하더라도요, 당원 70, 80명 가치를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더군다나 권리 당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대의원 표의 가치를 그렇게까지 80표, 1대 80 비율로 둔다는 것은 그건 당연히 부당한 겁니다. 그리고 더 부당한 것은 이 대의원제를 당원들이 뽑는 게 아니라 당협위원장, 각 지역위원장들이 사실상 임명한다는 게 이게 제일 문제죠. 그럼 결국에 뭡니까? 국회의원을 많이 포섭한 사람이 결국 당 대의원들의 표를 많이 얻을 수 있고, 대의원 표를 많이 얻으면은 자신이 뭐 최고위원이 됐든 당 대표가 됐든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가 됐든 상당히 유리한 자리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뭐 돈봉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얘기들이 떠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반 당원들 숫자가, 평당원 숫자가 200만 명이 넘어요. 전 세계에서 당원이 이렇게 많은 그런 나라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당원들이 많고 또 권리 당원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그런 당에서 대의원의 비중을 이렇게 높이 둔다. 그리고 대의원들을
임명을 한다는 건 사실 올바른 게 아닙니다. 제가 어딘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대의원이라는 표현이 있죠. 단어가 대의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의원하고요, 의원하고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대의원이나 의원의 차이를 별로 그렇게 크게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의원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경우는 대의원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게 있었죠. 예. 유신 정권 때 대통령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 데가 통일주체국민회의였는데 그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대의원이 그 자리를 그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의원이라고 하지 않고요. 대의원이라고 합니다. 자, 왜 대의원이라 그럴까요? 전두환 때 그 간선제로 대통령 뽑을 때 선거인단도 대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왜 대의원이라고 그럴까요? 의원이 아니고. 자,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의원과 대의원이 어떻게 틀리느냐. 이게 헌법학에서 보면은요, 이 대표의 이 성질을 두고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정치적 대표와 법률적 대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정치적 대표는요, 추상적으로 내가 유권자 전체의 뜻을 대변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를 뽑아준 그 선거구 유권자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를 뽑아준 이 선거구 그 유권자들의 뜻이 그 뜻은 다르지만 전체 유권자들 그들의 뜻을 대변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역구 국회의원이에요. 만약에 내가 노원구 국회의원이다라고 하면은 정치적 대표인 경우에는 노원구 구민의 뜻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국민 전체의 의견, 국민 전체의 뜻을 내가 대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유권자하고 대표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유권자하고 의원하고 따로 놀 수가 있죠. 반면에 법적 대표는 뭐라고 하냐면 나를 뽑아준 유권자들의 뜻에 반드시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나를 뽑을 때 나는 어떤 것에 투표하겠습니다. 또는 나는 어떻게 활동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것을 그대로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환 파면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유권자들한테 설명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뜻을 모은 적이 없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쪼르르 달려가 가지고 유권자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 이번에 이런 걸 투표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 한번 모아주시겠어요? 의견 한번 모아주세요. 라고 의견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의견을 그대로 대표를 해야 됩니다. 즉 유권자의 뜻을 그대로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대의원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주체국민회의 같은 경우에 나는 박정희를 뽑겠습니다. 나는 김대중을 뽑겠습니다. 라고 애초 처음부터 이렇게 국민들한테 말하는 거야. 말하고 그래서 뽑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 유권자들의 이 의사에 구속이 되는 거를 법적 대표라고 그러고요. 나를 뽑아준 유권자들의 뜻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는 것을 보고 정치적 대표라고 그럽니다. 정치적 대표를 의원이라고 부르고요. 법적 대표를 대의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민주당에서 대의원이라고 하면 뭐다? 예. 권리당원, 자신을 뽑아주는 권리당원, 반드시 권리당원의 의사를 대변해야 되는 거예요. 유권자들의 뜻을 대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유권자들로부터 직선을 해야 되는 거죠. 대의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걸 안 했다고. 그럼 이제부터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김은경 혁신안은 당연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지. 그동안에 이 김은경 혁신안이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당장 김은경 위원장이
시누이한테 모함을 당했잖아요. 시누이가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사망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과정 이것에 대해서 시누이가 엄청난 모함을 했어요. 심지어 사실상 김은경 위원장이 남편을 죽인 거나 다름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모함을 했었죠. 그것 때문에 김은경 위원장이 상당히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의도적으로 이렇게 공작을 부리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과정에서 이낙연계가 김은경 위원장을 엄청 물고 뜯고 했습니다. 이낙연계는요, 김은경 위원장이 이 차지하고 있는 혁신위원장 자리를 사실은 이낙연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래서 혁신위를 통해서 결국에 이재명을 몰아내고 지들이 당권을 장악을 하려고 했는데 그 혁신위원회를 김은경 위원장이 가져가 보니까 엄청 열받은 거야. 그래서 김은경을 내쫓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불거진 게 이 시누이 모함 사건이었던 겁니다. 참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김은경 위원장의 혁신안이 사실 당내에서 제대로 된 평가나 논의가 될 기회조차 없었던 거죠. 우리 민주시민들은 왜 이것을 빨리 하지 않느냐라고 걱정을 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복잡한 이 제대로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없는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김은경 혁신안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됐어요. 그죠? 결국 이렇게 되면서 김은경 혁신안이 특히 이 대의원제 개혁 부분이 좀 뒷전으로 밀려왔었습니다. 대의원제 밀려왔었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해하고 또 안타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대의원제 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대의원제를 당원들이 직접 뽑는 문제라든지 또는 그 대의원 표의 비중을 지금처럼 80대 1 당원 80명의 표 가치와 대의원 한 표의 가치가 동등하게 만드는 이런 불균형은 빨리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게 뒤로 미뤄진 거에 대해서 또 미안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밀린 숙제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대의원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의원 직선하고요. 대의원들의 비중이 대폭 축소가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통과가 됐대요.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느냐? 아니, 지금 그 선거를 해야 될 판에 괜히 대의원제 이 개선 개혁 이 얘기를 해가지고 분란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분란 생기니까 하지 말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뒤로 미루자. 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개혁을 해야 하는데 개혁을 하자는데 이러저러한 문제점이나 이러저러한 제한 사항을 얘기를 하면서 뒤로 미루자라고 하는 놈들이 많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개혁을 뒤로 미루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개혁을 미루자. 지금 하면 정무적인 판단에서 안 돼. 지금 하면 싸움 나니까 안 돼. 자꾸 뒤로 미루는 거. 개혁을 미루는 것이 정말 적들을 돕는 것이고 사실상 적의 밀정들이 나는 짓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의원 직선제라든지 대의원 비중의 축소는 지금 아직 그 전당대회가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 해야죠. 전당대회가 닥쳐와서 하게 되면은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장악하려고 그렇다는 둥, 또 개딸들을 위해서 한다는 둥, 이딴 소리가 나올걸요? 그게 아닐 때, 정말 상관없을 때 일찌감치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밀린 숙제 한다고 말이 나오는 거죠. 표현을 한 거죠. 지금 일정은 그렇습니다. 오늘 월요일 날 당무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이 개혁안이
일단 통과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 7일에 중앙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이 중앙위원회에서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의원제 개혁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조금 확인을 좀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제가 확인할 때쯤에 이런 뭐 언론 보도도 나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답답한 것이 이 언론 보도에도 보면은 뭐가 있었느냐. 일부 지도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제 축소가 관철됐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 일부 지도부의 우려가 뭐였느냐 하면 전당대회까지 아직 많이 멀었는데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미리 분란의 소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야. 아니 대의원제 축소가 잘못되었다. 이 부분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하면서 조금 논의를 더 해보자라고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개혁에는 동의하나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개혁에는 동의하나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런 개소리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장난칩니까? 왜 때가 아니라는 겁니까? 사실 그렇게 개혁을 미루는 자, 그 자가 진짜 나쁜 자고요. 그 자가 적폐입니다. 개혁을 해야 되는데 나 개혁에는 동의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민주당에 대한 개혁이 미뤄졌고요. 대한민국에 대한 개혁이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검찰 독재가 이 나라를 먹어치운 거예요. 개혁은 미루는 게 아닙니다. 정말 때가 아니라면 때가 아닌 구체적인 그리고 설득이 될 만한 얘기를 해야지. 총선 앞두고 분란 일으킨다고? 아니 대의원제를 개혁하는 게 그게 분란거리가 됩니까? 대의원들을 직선으로 뽑자는 게 분란거리가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당협위원장이 임명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개소리야. 옳은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때가 아니라는 거죠? 때가 아니면은 때가 아니라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지. 분란이 난다니. 누가 봐도 타당한 걸 하는데 왜 지금은 때가 아니래. 이유가 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유영재님, 그래서 나라가 이 지경이라고 하셨어요. 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돌파를 했다고요. 밀린 숙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일축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조만간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서 확정이 될 겁니다. 당무위원회 할 때, 그 다음에 중앙위원회 할 때 또 이런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운운하는. 자, 그런 얘기가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 민주 시민들이 또 다시 한번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간절님, 그 개소리를 왜 듣고 있는 겁니까? 예, 그 개소리를 하는 애들이 수박이에요. 그리고 수박들이 의외로 많았고요. 그 수박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자신들이 엄청나게 정무적으로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고 자신들이 엄청 개혁에 동의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술 전략의 측면에서 볼 때 지금 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떠버려요. 그러면은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우리가 국회의원 되셨던 분들, 그 다음에 선한 의지, 공적인 의지로 국회의원 자리에 되신 분들은 그럼 자신들은 이렇게 정무 감각이라는 부분을 신경을 잘 안 쓴단 말이야. 전략 전술에 신경 안 쓰고 해야 될 거, 해야 되지 않을 거 이것뿐만 신경 쓴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전술을 좀 아는데 말이야. 내가 정무 감각이 좀 있는데 말이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러면 그런가? 이렇게 된다고. 사실 착한 사람들인 거지. 착한 사람들이 어렵게 속는 거야. 제가 여기서 본의 아니게 고민정 의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분란의 우려가 있으니 전당대회까지 많이 남았으니 이 개혁하지 말자, 대의원제 개혁하지 말자라고 얘기하신 분 제가 알기엔 고민정 의원이에요. 예? 근데 고민정 의원 본인도
개혁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고 대의원제 개혁 당연히 그게 맞다, 직선하는 게 맞다라고 본인도 인정해. 그런데 왜 그거를 지금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예, 고민정 의원 같은 사람은 전형적으로 그 적폐들한테 홀라당 넘어간 거지. 예? 그 고민정이라는 사람은 뭐 정무 감각이나 또는 뭐 그 전략 전술, 뭐 정치적인 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약하지. 본인도 약하다 인정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내가 혹시 잘못 판단하나? 라고 혹 해가지고 그쪽에 싹 넘어간 거야. 근데 지금까지는요, 고민정 의원이 그렇게 넘어간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 사람이 워낙 순수하니까, 속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든 사람한테 속았나 보다. 라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식으로 속아 넘어가면은, 이제부터도 그런 식으로, 그런 속임수에 넘어간다면, 고민정 의원은 무능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가 약한 거야. 그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힘스님 귀가 얇아요. 아니 귀가 얇아서 아니 귀가 얇죠. 근데 귀가 얇은 것도요. 어느 정도까지는 케어를 해줄 수 있고 우리가 눈 감아줄 수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최고위원인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요. 그거는 무능한 거예요. 그죠? 무능한 거예요. 멍청한 거기도 하고요. 지금까지는 솔직히 기분 되게 나쁘지만 저 고민정인지 저기 고밀정인지 뭐 고밀정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뭐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그래 한편으로는 좀 그래 순수하기도 있어. 뭐 귀가 얇아서 그래 라고 좋게 봐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그걸 봐줄 수 있는 여지는 없다는 걸 우리가 명백히 합니다. 예. 모자란 거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고요. 그거 바보가 아니고 현재 본인 자체가 사악한 거라고. 예.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도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제가 이제 톤 다운을 한 겁니다. 일랑님께서는 중국 가면 바보 취급당하겠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속잖아. 그럼 본인이 바보야. 속인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